안녕하세요. 캐든 그래픽스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최경아입니다. 오늘 9월 17일 방송은 PLM의 핵심 콘텐츠 디지털 가상 생산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성균관대 노상도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계속 태풍 피해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오시는데도 많이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방송도 태풍도 무사히 잘 지나가서 좋은 일이 앞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먼저 간단하게 좀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노상도입니다. 조금 이르지만 한과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풍성하고 복된 한과의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저희 방송이 처음 출연이신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교수님 워낙 잘 알려주신 분이라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도 같아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교수님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 소개하려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저는 88학번입니다.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기계공학과로 학사를 했고요. 예전에 과기대죠. 그 다음에 대학원은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설계과에 와서 석사 박사를 했고요. 최종 학위 논문은 협조적 엔지니어링을 위한 네트워크 가상생산이라는 제목으로 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고등기술연구원 생산기술센터에서 일을 했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2001년부터 한 6개월 정도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서 연구교수로 근무를 하고 2002년 3월부터 저희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미국 미시건 워렌의 GM 글로벌 R&D 센터에서 비지팅 리서처로 근무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연구실 소개하고 제 연구 분야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 연구실은 박사과정 4명, 석사과정 6명하고 학생들을 해서 12학생이 있고요. 주로 연구 분야는 기본적으로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인데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와 생산 시스템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관리하고 통합하고 하는 그런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부분이 디지털 가상 생산과 PLM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디지털 생산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디지털 모델을 이용한 가상 생산 시뮬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 말을 좀 풀어서 디지털 가상 생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오늘 소개 드리는 것처럼 PLM 안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콘텐츠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엔지니어링 자동화라고 얘기하는데 PLM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어떤 상호 운영성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자동화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대량 맞춤형 네트워크 생산, 그러니까 이제 E-매니팩처링이라고 많이 불리죠.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서스테이너블 매니팩처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생산성이나 그런 제조의 효율화에 추가해서 제조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작업자의 안전, 그 다음에 자원의 좀 사용 최소화,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생산 시스템이 되기 위한 어떤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이쪽 분야의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 이렇게 뵈면은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친구잖아요. 그래서 뵀는데 굉장히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보면 얼굴 이렇게 캐리커처 같은 것도 그려놓은 것들도 봤고, 학생들한테도 아마도 굉장히 이제 좋은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1992년부터 이제 FMS CIM과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차트를 만드셨는데, 예전에는 이런 CIM, FMS 이런 문구들이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또 이제 이런 말들 많이 안 쓰는 것 같거든요. 간단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오늘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쪽 분야의 연구를 시작한 게 199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20년이 됐고요. 또 공교롭게도 제가 학교에 2002년에 왔으니까 학교에 온 지 이제 10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년 동안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4가지 좀 중요한 어떤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4가지 좀 만남으로 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92년 봄에 지금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FMS CIM인데요. 예전에는 이 유연 생산 시스템, 그다음에 컴퓨터 통합 시스템이 굉장히 이렇게 유행어처럼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됐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생산 품목이나
생산량이나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공장, 그다음에 그런 그 공장을 지원하는 설계, 기획, 뭐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수행하는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92년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석사 병아리로 이제 처음에 딱 들어갔었는데, 그 여기 신문에 보시는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제가 들어갔던 그 연구실에서 그 서울대학교 자동화 시스템 연구소에서 FMS CIM 센터라는 걸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장에서 쓰고 있는 각종 자동화 설비들, 그러니까 뭐 머신 센터라든지 AGV라든지 이런 자동화 설비들을 가지고 실제 공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문기사 왼쪽에 보시면 91년도에 이제 우리가 그런 공장을 완공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실제로 93년 초에 공장을 완전히 완성해서 이제 여러 귀빈들을 모시고 데모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92년에 석사과정을 들어갔으니까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 공장과 함께 석사과정 1년 동안을 보냈었고요. 제가 처음에 굉장히 놀랬던 거는, 처음에는 저는 이제 자동화고 유연 생산 시스템이고 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처럼 자동화 설비들이 아주 쉽게 잘 연동이 되고 멋진 그런 생산 시스템이 금방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제가 입학하고 한 3달 동안은 항상 새벽 3, 4시에 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센서나 이런 컨트롤러들을 묶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것들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현장에서 보내야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그 FMS CIM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배운 기회도 됐었고, 이쪽 일이 내부적으로는 실제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뼈아프게 깨닫는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제 안고 있던 차에 96년 여름에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버추얼 매니팩처링이라는 어떤 그 분야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여름에 그 오사카 대학에 있던 이와타 교수님께서 제가 있던 학교에 오셔서 한 달 동안 튜토리얼 강의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제가 버추얼 매니팩처링이었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버추얼 매니팩처링 개념을 접하게 됐던 기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버추얼 매니팩처링 개념은 지금 보면 사실 별게 아닌데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엔지니어링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 하고 공정도 짜고 뭐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 그걸 내려보내기 전에 어떤 버추얼 월드에서 가상의 모델을 만들어서 가상으로 뭐 설계도 해보고 제품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 내려보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일 거다라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뭐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FMS CIM 센터 만들었던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냥 처음에 딱 이 그림을 보자마자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런 연구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었고, 그 연구를 96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99년에 이제 졸업을 할 때 학위 논문도 이런 네트워크 가상생산이라는 분야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 99년도에 이제 PLM과 본격적으로 만나기 네.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99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한 곳이 이제 그 당시에 고등기술연구원에 입사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학교를 졸업할 때 이런 버추얼 매니팩처링이라는 거는 학술적으로 학교에서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 입사해서는 모든 걸 잊고 새로 시작하리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 당시에 제가 참여하게 된 프로젝트가 그 당시에 이제 자동차 회사가 대상하고 있던 자동차 회사가 전사적으로 디지털 생산, 가상 생산을 이제 추진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산기술연구소 안에 있던 선행기술팀, 그다음에 공기팀하고 같이 실제로 가상 생산을 현장에 적용하고 하는 부분을 이제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그 대상 자동차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PLM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어떤 컨설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상 생산이라는 걸 하지만 그것이 전사적인 어떤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PLM이라는 프레임워크 하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되고 연계되어야 된다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PLM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던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04년에 또 뭐 네. 다른 곳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부분이 PLM 안에서 디지털 가상생산이 어떻게 활용이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핵심적인 키워드는 상호 운용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상호 운용성을 제가 처음에 만난 기회는 2004년 여름에 이 금형 생산하고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상하고 있던 자동차 회사의 공기팀에서, 그러니까 금형을 생산하는 팀이죠. 거기에서 이런 PLM 하에서 이런 디지털 생산을 하는 상호 운용성에 대한 어떤 개념 검증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실제로 금형 가공을 하기 위해서 NC 데이터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NC 데이터를 현장에서 적용해서 가공하기 전에 뭐 툴패스 시뮬레이션이나 가상 가공 이런 검증 작업을 하는데요. 이런 툴패스 시뮬레이션이나 가상 검증이 실제랑 잘 맞아야 되고 또 근데 그 작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드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진행됐던 프로젝트는 뭐냐면 PLM 시스템, 그 당시에는 이제 팀센터라는 시스템을 썼었는데요. 그 팀센터 안에 그 가상 가공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형 데이터, 그 다음에 가공기, NC 데이터, 그 다음에 툴, 그 다음에 각종 뭐 콜릿이나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까지를 전부 넣어놓은 다음에 내가 가상 가공을 한다고 했을 때 그 PLM 시스템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불러서 바로 자동으로 시뮬레이션이 돼서 가상 가공을 바로 수행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뭐 성공적으로 상호 운용성을 구현을 했었고 이거를 하면서 이 가상 생산이라는 이 시뮬레이션이 PLM 하에서는 뭔가 자동화 솔루션으로 그리고 PLM 안에 있는 각종 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해 줄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개념도 잡고 확신을 갖게 되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지금 보면 뭐 교수님이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 현업에 있는 업체들하고 굉장히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쌓아온 연륜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 부분도 다시 네. 좀 그래서 설명해주시죠. 오늘 자료 정리하면서 제가 학교에 부임한 게 이제 2002년이고 그때부터 저희 대학원생들 학생들하고 같이 이런 디지털 가상 생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한 10년 동안 이제 한 걸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가상 생산, 디지털 생산에 관련해서 한 35건 정도 되는데 자동차가 제일 많고요. 자동차가 한 23건, 그 다음에 뭐 폐차, 건설 토목, 그 다음에 전자 자동차 조립, 금형, 조선 이렇게 해서 한 35건 정도 적용이 됐던 것 같고요. 풀 사이즈로 공장을, 그러니까 디지털 공장이라고 얘기하죠. 공장 전체를 만들어서 적용했던 프로젝트도 한 20건 정도. 그래서 보시면 뭐 이것도 자동차가 제일 많고요. 자동차, 뭐 금형, 조선, 변속기 뭐 이렇게 해서 한 20건 정도는 풀 사이즈로 디지털 공장을 만들어서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PLM의 핵심 콘텐츠 디지털 가상 생산은 그동안 제가 한 10년 정도 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이나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제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교수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일반 뭐 벤더사뿐만 아니고 또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프로젝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현업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들을 교수님과 상의하시면 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다시 네.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디지털 생산, 뭐 가상 생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가상 생산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디지털 가상 생산을 말씀드릴 때 이제 항상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내용이 동시공학입니다. 동시공학은 제가 대학교 때도 배웠던 것이고, 역사를 보면 한 40년 이상 됐던 개념인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수행을 하는데, 그런 업무들을 이렇게 앞에 사람이 일이 끝나면 내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일을 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들을 패러럴하게 동시적으로 진행을 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까지 한 4년 동안 건설 토목 쪽에서 버추얼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가상 건설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그걸 이제 하면서 뭐 이렇게 나온 그림인데 이게 뭐 실제는 아니고 가상으로 만든 그림입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다리를 진다고 했을 때 다리를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1년이 걸린다고 하면 이 다리를 빨리 만들고 싶으면 방법이 간단합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가는 거죠. 그렇게 양쪽에서 하면 원래 1년 걸리던 게 6개월 만에 할 수 있고요. 더 급하다고 하면 뭐 4군데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면 3개월 만에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시공학의 철학은 빨리 진행을 하자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여기 지금 뭐 그림으로 우스꽝스럽게 나옵니다만
그렇게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일을 잘 못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리를 이제 양쪽에서 쭉 만들었는데 끝에 안 맞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참 난감한 만약 진짜 이런 일이 있다면 뭐 그동안 만들었던 다리를 다 부시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뭐 웃자고 그린 그림입니다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에서도 저희가 동시공학적으로 제품 개발을 하는데 그 안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자동차 조립 라인인데요. 자동차 조립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려면 조립 공정도 잘 짜져야 되고 그 조립 공정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자재, 그 다음에 그 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물류,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잘 맞아떨어져야 생산이 원활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의 부분은 이거는 변속기 공장인데요. 예를 들면 설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설비가 또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창고, 그 다음에 자재가 수급되는 공간, 그 다음에 게이트,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잘 맞아야 생산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만약에 잘 맞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 다리가 마지막 순간에 안 맞는 것처럼 뭐 결품이 발생한다든지 생산이 지연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동시공학의 효과를 상당히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프론트 로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거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동시공학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가능하면 프론트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널리 알려진 개념이 엔지니어링 프론트 로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생산이 되기 직전에 생산 시점에 가까운 지점에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앞단계에서 여기 보면 보통 2단계로 얘기하는데요. 1단계에서는 뭐 제품으로 얘기하면 시제품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 한번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검증을 해보고요. 더 욕심을 낸다고 하면 아예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어떤 사전에 검증하는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동시공학적으로 동시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검증이나 검토는 가능한 전 단계에서 계획 단계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엔지니어링 프론트 로딩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동시공학, 뭐 CE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SE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DFX 뭐 이런 분야도 거의 비슷한 분야고요. 이런 동시공학, 그다음 협업, 그다음에 이제 플랜트 쪽에서 요즘 많이 쓰는 거는 피드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국방이나 조선 쪽에서는 SBD나 MNS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PLM이라는 말을 쓰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다 결국엔 동시공학적인 그런 개념화에서 프론트 로딩을 하자는 그런 어떤 철학이고 시스템이고 프레임워크이고 이런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런 그 철학과 프레임워크를 달성하려면 도대체 뭘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디지털 가상 생산은 실제로 이런 동시공학을, 피드를, 아니면 PLM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디지털 가상 생산을 함으로써 그 PLM이나 이런 피드에서 관리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실제로 이렇게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디지털 가상 생산을 PLM에서 활용되는 콘텐츠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말로는 뭐 핵심 내용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엔지니어링 프론트 로딩을 하려면 PLM 체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는 디지털 가상 생산이라는 핵심 콘텐츠가 잘 만들어지고 잘 활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 PLM이 잘 되려면 디지털 가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완성이 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요거는 지자동차 사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그 개념이 뭐 이게 저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사례 가지고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건 예전에 한 겁니다만 일단은 예를 들면 조립공장의 예를 한번 들어봤을 때 이건 제가 한 7, 8년 전에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조립공장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작업자들이 많은 그 조립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립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런 조립 작업을 하기 위한 계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정을 짜고 자재 플랜을 짜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예전에 보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레이아웃도를 이렇게 붙여놓고, 자재를 표시하는 포스트잇을 실축적으로 만들어서 스케일을 잡아서요. 그 포스트잇을 여러 작업자들이 붙여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서로 디스커션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이를 중심으로 한 작업자 간의 직접적인 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업자들은 이미 이런 방식으로 그 동시공학 내지는 협업이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가상자산은 뭐냐면 이런 일들을 디지털화된 모델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고요. 그런 콘텐츠라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자동차 데이터도 있고 자재 데이터도 있고 공장 데이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만든 다음에 실제 작업자들이 종이를 가지고 했던 것처럼 이런 모델을 쉽게 핸들링하고 활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자재나 물류 계획을 수행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디지털 가상자산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예는 아까 뭐 말씀드린 그 상호 운영성 관련된 사례인데 금융공장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NC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오축 가공을 해서 가공을 해야 된다. 뭐 굉장히 가공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좀 작업 에러가 많이 생기는 가공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PLM에서 예를 들어서 금형 데이터, 공정 데이터, NC 데이터, 뭐 사용하는 툴, 뭐 그다음에 가공기의 뭐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면 결국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모으게 되면 가상 가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 디지털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가상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기존의 엔지니어들이 수행하던 가공 데이터 검증 또는 가공성 검토라는 그런 업무를 이런 PLM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가상 가공이라는 걸 수행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일을 가능하면 PLM에서 관리되는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쉽게 정확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 디지털 가상자산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PLM 안에서 어떤 핵심 콘텐츠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 디지털 아까 뭐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디지털 가상자산을 할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고 그럼 그렇다면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는 부분인데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좀 기본 개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은 여기 그림에 남아 있는 것처럼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말고 가능하면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충분히 검증이죠. 베리피케이션을 해서 그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하자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런 개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것이 CAD 모델. 이제 요즘은 3D 모델을 많이 쓰겠습니다. 근데 꼭 3D를 해야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검증하기 위해서 만약 2D 데이터로 충분하다고 하면 2D 데이터로 하는 것도 가상 가공이고요. 그래서 이제 3D CAD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CAD 모델들을 묶어서 돌리는 그런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이런 그 CAD 모델과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그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해주고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각종 뭐 IT 기술을 활용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테스트 베드의 개념, 그 다음에 버추얼 엔지니어링, 또 이제 더 발전하면 버추얼 프로덕트의 개념까지 발전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떻게 보면 아주 포인트 솔루션으로 해당 분야의 어떤 검토를 위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분야로 시작이 돼 있는데 이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이제 PLM 개념으로 점차 통합이 되면서 통합적인 어떤 모의 환경이 됐고 요즘은 이제 PLM 안에 들어가서 제품 개발의 어떤 개발 및 제조 사이클 전체에서 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효율화하는 데 활용되는 콘텐츠로서 이런 디지털 가상자산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는 이제 제가 내리는 정의는 이제 생산 시스템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와 거동을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서 사전에 활용해서 사전 검증, 최적의 의사결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뭐 이게 새로운 건 아니죠. 저희가 뭐 교과서에서 그동안 많이 배웠던 것처럼 아주 유명한 CAD/CAM, 그 다음에 CAE, 그 다음 장비의 어떤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 검토, 그 다음 공장 시뮬레이션, 뭐 보통 스루프 시뮬레이션이라고 많이 하죠. 공장 운영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컴퓨터를 가지고 수행되던 부분인데요. 그것을 이제 조금 더 통합을 하고 모델을 만들 때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 시뮬레이션을 만들게 되면 시뮬레이션으로 검토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모델을 축약하고요. 그 축약된 수학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운영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가상자산은 모델을 축약하기 전에 공장 제품 공정을 일단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의 연관 관계를 잘 모델링해서 그 운영을 통해서 뭐 생산성도 볼 수 있고 뭐 작업성도 볼 수 있고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는 점이 좀 다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컴퓨터 기반의 어떤 엔지니어링을 완전히 묶어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집약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뭐 버추얼 플랜트나
가상 공장 그런 이름으로 이런 디지털 가상 생산을 부르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가상 생산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야로 쓰이는데요. 이 세 가지 분야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제조업으로 얘기하면 기술연구소, 그러니까 제품 설계하는 부서에서 쓰는 디지털 가상 생산이 있고, 생산기술, 생기 쪽에서 쓰는 디지털 생산이 있고요. 생산관리, 그러니까 공장 운영에서 쓰는 디지털 생산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중심의 디지털 생산은 설계 쪽에서 활용하는 이런 제품 생산의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인데요. 이것은 이제 제품의 초기 개념 설계 단계부터 이렇게 설계가 됐을 때 생산하는데 문제는 없느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는데 디지털 가상 생산을 하고 관련된 결과를 피드백을 받아서 설계를 개선하는 데 이제 쓰이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조 중심은 생기에서 하는 일인데요. 생기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거나 설비를 설계하거나 레이아웃을 잡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분석하고 라인과 공장을 사전에 한번 미리 가상으로 만들고 운영해서 검토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생산성 개념에 추가해서 어떤 에너지 소모나 아니면 작업자의 안전이나 사회적인 어떤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으로 발전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 가능 생산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역시 지원하는 그런 핵심 콘텐츠의 역할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어 중심은 생산 관리 쪽에서,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영역으로 얘기하면 샵플로우 컨트롤 쪽이나 MES에 해당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샵플로우 컨트롤이나 MES 하는 데 있어서 공장에 관련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운영 시뮬레이션이나 사전에 여러 가지 대안 검토 같은 부분을 수행을 하는데, 같은 이제 디지털 가상 생산 모델을 만들어서 공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분석, 개선, 최적화를 적용하는 부분이 제어 중심의 디지털 가상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 디지털 가상 생산이 어느 한 부서나 이런 데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그렇습니다. 각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콘텐츠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정확히 그런 의미인데요. 저희가 예를 들면 어느 포털에서 저희가 어떤 어떤 블로그에 어떤 글을 올리면 그 글을 어떤 특정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궁금한 사람이 쓰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쓰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PLM 안에서 제품이건 공장이건 어떤 모델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설계부서에서도 쓰고 생산하는 부서에서도 쓰고 생산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그 콘텐츠를 가져다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어떤 PLM 하에서 핵심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이 디지털 가상 생산이 훌륭하게 수행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지털 가상 생산이 적용되는 분야가 그러면 상당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느 부분에서 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예. 그래서 설계 중심, 생산 중심, 제어 중심으로 이제 적용되는 각 분야에서 이제 적용이 될 텐데요. 조금 이제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면, 설계 쪽에서는 결국에는 디지털 엔지니어링 또는 버추얼 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수 있어서 제품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제품이 과연 품질이나 생산성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생기 쪽으로 오게 되면 훨씬 적용 분야가 많아지는데요. 일단 공장 전체 단계에서 장비들을, 시설 부분을, 공정 계획을, 레이아웃을, 최적 운영 스케줄을 과연 이게 최적인지, 더 나은 부분은 없는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레스 공장 쪽에서 트랜스퍼 프레스라고 하면 여러 개의 프레스들이 동시에 동작할 때 어떤 설비 간의 간섭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 밑에는 이제 조선의 현관 공장인데요. 로봇가 들어가서 수행을 된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정체 생산성이나 생산 시에 문제는 없는지 같은 것들을 사전에 공장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공정 단계에서는 가공, 그 다음에 조립,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작업자의 작업, 이런 각 분야에 있어서 해당되는 부분을 사전에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검증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오른쪽의 그림은 자동차 모듈 조립을 하는 데에서 인간공학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업자가 현장에서 조립 작업을 하는데요. 그 조립 작업이 과연 여기 지금 컴포트 분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작업자의 어느 부분에서 조금 무리가 가지진 않는지, 그 다음 작업의 난이도는 어떤 건지, 표준 시간이 과연 적절한 건지 같은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효율화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어떤 시뮬레이션 분야로 이제 스루프 시뮬레이션에 해당되는 공장 시뮬레이션에서는 뭐 병목 기계를 찾는다든지 자재 흐름 같은 걸 분석할 수 있고요. 검사 품질 관리 부분에서 검사 계획을 수립하거나 뭐 검사 부분을 예측하고 개선 활동을 하는데 쓰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이 제품 설비 공정이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 회사의 설비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는 그걸 보면서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거는 프레스 공장을 이제 스루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장 안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설비들이 막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 어렵지만 보시는 것처럼 모델을 만들어 놓고 보면 한눈에 레이아웃이 이렇게 되고 공정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가상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설계 변경의 감소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아까 프론트 로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문제들을 프론트 로딩 함으로써 설계 변경을 대폭 절감을 시켜서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적용 효과로 소개되고 있고요. 부문별로 한번 보면 아까 제가 92년도에 한 몇 달 동안을 밤새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나 생산 엔지니어링에서 여러 가지 설계도 잘하고 공정도 잘 짜고 설비도 잘 만들어서 내리지만 실제 현장에 그걸 적용을 해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수정과 변경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생산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 검증을 해서 제품 설계하고 엔지니어링에선 가능한 일을 많이 하고요. 시뮬레이션으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또 그 결과를 통해서 현장에서 발견되는 그런 문제를 가능한 줄여서 전체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적용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 효과도 업종별로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통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중앙집약적 대량 생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라인을 깔아서 대량 생산하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이 뭐 대표적인 게 자동차, 전자, 반도체 이런 업종이 되겠죠. 그런 업종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시공학을 잘 해서 타임 투 마켓을 줄이고 그러니까 제품 개발 및 제조 준비 시간을 크게 절감하고요. 그다음에 설계 변경을 대폭 줄이고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이나 라인 개조 설계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복잡한 제품을 소량 주문한다고 했는데 소위 이제 맞춤형 생산 방식으로 아주 거대한 제품을 만드는 대표적인 항공, 플랜트, 조선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한 물건을 만드는데 공정계획과 설계와 뭐 지그 설계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공법을 조금 더 효율화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초기 단계에서 들어가는 매너를 시행착오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디지털 가상 생산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가상 생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처음 얘기를 들었던 게 한 10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뵀을 때, 조금 있으면 메인스트림으로 간다. 이거는 뭐 현업에서 엄청나게 효과가 많을 것이고, 좀 확산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10몇 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제 그렇게 확산이 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교수님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뭐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가상생산이라는 걸 접했을 때 굉장히 감명을 받았었고요. 이것이 정말 저희 생산 기술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미래의 어떤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미래의 핵심 전략인 건 맞는데 그거 어떤 기대에 비하면 저변 확대가 충분하지 못한 것도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기업들을 보면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잘 적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폭넓게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생각하는 문제점은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일단 구현이 어렵다라고 돼 있는데 굉장히 맥이 빠지는 얘기죠. 이걸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했는데 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데 왜 어렵냐 하면 일단 뭐 제품이나 공정이나 공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PLM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렵다는 부분이 되고요. 근데 실제로 엔지니어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 그 디지털 생산 툴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분야가 품질이나 감성, 그러니까 소비자의 만족도, 그다음 에너지, 공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검토를 할 필요는 있지만 아직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분야가 또 있고요. 그다음 표준화 문제인데 여러 가지 분야를 적용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툴들을 써야 되는데 그 툴들이 다 다른 기준에서 다른 모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들을 쓰는 소프트웨어들을 인터페이스 해야 되는데 인터페이스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한 검증 부분이 굉장히 또 쉽지 않은 부분이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효과를 크게 봐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포인트 솔루션처럼 한 영역에서만, 한 업무에 대해서만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 소프트웨어도 좀 고가고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가라서 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기 투자도 많이 들지만 이걸 운영하는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가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효과는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검증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처럼 확 그렇게 저변이 확대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그 핵심적으로 디지털 생산의 문제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모델이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쉽게 디지털 공장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장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제품과 제조 설비와 작업자와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델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보여지고 있는 것은 자동차 차체 공장의 예인데요. 저희가 그냥 생각했을 때 로봇을 한 100대 깔아서 조립 공정을 수행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수도 있지만 디지털 가상 생산을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로봇가 수행하는 용접의 용접점이 어디인지 그 용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봇에 어떤 그 엔드 이펙터가 붙어서 어떤 그 사이클 타임을 가지고 수행하는지 같은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로봇 컨트롤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반영이 됐을 때 저희가 진짜 이런 그 디지털 가상 생산이 여러 분야에서 쓸 수 있는 훌륭한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큰 문제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변경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모델을 만들어서 힘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물론 충분한 시간과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지요. 많은 투자를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데이터가 또 바뀐다는 부분입니다. 제조 현장의 여러 가지 계획이나 설비가 계속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조립의 예를 들어보면 조립에서 예를 들면 공정 배분이나 작업 시간 이런 게 어떤 경우는 1단위, 주단위로 바뀌고요. 제조 라인이나 요즘 이제 셀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건 월 단위로 좀 분기 단위로 바뀌게 되고 한 2분기나 연간 단위로 보면 라인 전체가 없어지고 새 라인이 깔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빈번하게 데이터가 바뀌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데이터를 만들어 놨을 때 상당히 이제 이 두 문제가 합쳐져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냥 정리한 부분인데요. 디지털 가상생산을 적용하는 것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영역에서 두 가지 시점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끝부분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생산계획,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설비,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고 하면 사실은 데이터를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쉽게 모을 수 있고 저희가 모델이나 시뮬레이션도 굉장히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시간과 돈만 있다고 하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모델이 굉장히 실제와 비슷한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생산성 향상이나 여러 가지 대안 검토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활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디지털 가상생산의 동시공학, 프론트로딩의 철학은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프론트로딩의 철학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회사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떤 공장이나 설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많이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시험 생산 전에 시제품 만들기 전에 제품 설계 전에 기획 단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은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이 앞쪽 부분, 그러니까 개념 설계 단계에서 계획 단계에서 적용하는 디지털 가상 생산도 저희가 반드시 적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은 지금 있지도 않은 라인, 지금 세워지지도 않은 공장, 지금 생산하지도 않는 구체화되지도 않은 설계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라 사실 디지털 생산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으로 보면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술적으로 보면 핵심 키워드가 상호 운영성, 인터오퍼러빌리티인데요. 이 상호 운영은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국방 쪽에 계신 분들은 친숙한 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 쪽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뭐 무기나 여러 가지 시스템, 뭐 예를 들면 총알이 어느 총에도 같은 팀이면 맞아야 되는 거죠. 같은 편이면. 그런 것은 이제 상호 운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엔지니어링에서 얘기하는 상호 운용성도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공정을 짜는 사람이 갖고 있는 데이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툴, 이런 것들이 서로 여러 총이 같은 총알을 사용할 수 있듯이 호환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단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의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가능하면 자동으로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한 2년 후, 3년 후에 지금 현재는 계획밖에 없지만 과연 이 계획, 이 개념화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있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디지털 가상 생산이 발전하고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운용 기술은 크게 핵심 요소가 어떤 프로세스 표준화, 그 다음에 그런 프로세스들을 연동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 모델, 데이터들을 자동 교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표준화,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가상 생산이 PLM에서 관리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자동으로 가져와서 엔지니어들이 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PLM을 구축하게 되면 소위 이제 저희가 뭐 지속 가능 생산을 말씀드렸는데 엔지니어링도 지속 가능한 꾸준한 어떤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꾸준한 디지털 가상 생산 적용이 가능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길이 PLM 안에서 만들어지고 활용돼야 되는 이 디지털 가상 생산이라는 콘텐츠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그 효과를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캐드캠 부문에서 뭐 또 이쪽 가상생산, PLM 모든 부분에서 상호 운영성은 뭐 진짜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계속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디지털 생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얘기를 하셨지만 현재 또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뭐 성공 사례도 많이 발표를 하시고 하셨는데 실제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상호 운영성을 PLM화에서 상호 운영 기술에 의한 어떤 디지털 가상생산 뭐 자동 오토메이션, 엔지니어링 뭐 이런 거 말씀드리니까 저게 또 무슨 이야기인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사례를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집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캐드 분야에서 어떤 상호 운영성, 그러니까 데이터 호환 이런 부분은 사실 널리 알려진 개념이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상호 운영성은 거기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같은 솔루션에서 그러니까 캐드와 캐드에서 이기종의 어떤 시스템끼리 데이터를 교환하는 그런 데 초점이 있었다고 하면 상호 운영성은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어떤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춰서 그 엔지니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툴 이런 게 뭐 여러 개 있겠죠. 그 여러 개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개념을 상호 운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것은 이제 자동차의 차체 공장에서 물류 계획을 이제 수행을 하는 부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류 계획을 자동으로 한다라는 이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자동으로 수행을 해서 엔지니어가 그 결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자동차 회사의 차체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면요, 여러 작업자들이 각자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은 자재 플랜을 짜고요. 어떤 사람은 물류 계획을 짜고 어떤 사람은 공정 계획을 한다고 하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엑셀에서 뭐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또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사람, 설비를 설계하는 사람은 또 레이아웃상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그때 내가 지금 뭐 자재 계획을 검토하고 싶으면 필요한 데이터를 막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서 나름
검토를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고 하는 일들을 수행을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함이 있고, 종합적으로 정말 전체의 어떤 모델을 가지고 검토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결과가 또 다른 사람이 이 결과를 보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자동 분석 시스템은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 분석이라는 프로세스를 일단 어느 정도 표준을 잡고요. 그 표준 프로세스 안에서 사용되는 각종 회사로 얘기하면 장표들이죠. 장표들을 엑셀인데요. 그 엑셀 장표들을 표준 장표를 만든 다음에 그 표준 장표만 있으면 모델이 만들어지고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물류 부하나 혼잡도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CAD상의 CAD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공장 안에서 공간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최적화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이런 시스템을 뭐 자동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웹 시스템으로 올려서 웹상에서 어떤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 데이터를 엑셀 데이터 장표만 올려주면 이런 물류나 저장 공간에 대한 분석이 돼서 그 결과가 웹에서 다시 보여지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만 있으면 이것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장의 계획 데이터도 볼 수 있고, 지금 계획만 있는데 2년 후, 3년 후에 생산할 이런 그 공장의 개념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공간, 그러니까 레이아웃도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물류 시뮬레이션이 수행이 돼서 개별 물류 장비의 부하율이나 통로의 혼잡도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조회돼서 그 계획자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제가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언을 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디지털 가상생산을 좀 추진하시고 지금 뭐 적용을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언을 드리면, 일단 계획은 좀 톱다운으로 로드맵이라고 말씀드리죠. 좀 크게 전사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실행은 단계별로 작게 하나하나씩 해가시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을 내셔서 처음부터 그냥 공장을 풀 3D로 만들어서 완전히 3차원을 보겠다, 보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이걸 왜 했느냐, 이걸로 무슨 효과를 볼 거냐 하는 질문에 당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필요한 만큼만 모델링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가상생산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통합해서 운용할 건가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을 미리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솔루션 중에 예를 들면 뭐 에너지 시뮬레이션, 에너지 효율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면 그런 솔루션은 없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이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필요하면 뭐 인하우스 프로그램도 좋고요. 엑셀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회사 표준 수식도 좋고요. 그런 것들을 또 시뮬레이션과 어떻게 묶어서 같이 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엔지니어링 업무와 프로세스를 표준화해서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PLM 안에서 데이터도 만들어지고 그것이 모여서 시뮬레이션도 되고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드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운영 기술을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상호 운영 기술을 지금 주로 연구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PLM 체제 하에서 이 디지털 가상생산, 이런 모델이랑 콘텐츠를 극대화해서 사용하시려면 상호 운영 기술을 좀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그 방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가상생산을 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한 어떤, 미리 방안을 만드셔서 이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계획이나 데이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디지털 가상생산 모델과 시뮬레이션의 유지보수 방안을 미리 수립을 하셔야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것도 PLM 시스템 하에서 어떤 룰에 의해서 유지보수가 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나 사람 측면에서는 이건 뭐 많이 말씀드린 얘기입니다만, 일단 프로세스가 같이 개선이 돼야 되고, 가능하면 한 분야에서 포인트 솔루션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 결과 모델을 여러 분야에서 여러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전파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제가 권해드리기로는 어떤 디지털 가상생산 전담부서를 만드시되, 이 추진은 현업부서,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업부서와 같이 팀을 만드셔서 추진하시는 것이 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그림은 저희 디지털 가상생산 비전이라고 제가 이건 급하게 만들어 드려서 그림이 조금 급조된 느낌이 나는데요. 그 버추얼 엔지니어라는 책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가상생산에서 추구하는 바는 데스크탑 비주얼 엔지니어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PLM 하에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활동을 합니다. 레이아웃 설계도 하고 플랜트 엔지니어링도 하고 물류 계획도 세우고 공정도 만들고 설비도 하고 설계도 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PLM 하에서 잘 관리되는 모델을 가지고 각 엔지니어들이 자기 데스크탑에 랩탑도 좋습니다. 자기 컴퓨터에 그 문제를 띄워서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다시 PLM에 넣어서 다른 엔지니어가 다시 그 모델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체제. 그러니까 PLM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저희 오늘 말씀드리는 디지털 가상생산의 비전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 가상생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은 도움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간준 씨가 질문을 하셨는데요.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품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제품 생산 시 불량률을 없애기 위한 것인지요? 제품이 수명이라면 대략 10여 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상을 추구하기 위함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디지털 가상생산이 어떤 목적인지 이런 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지털 가상생산은 어떤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 모델과 가상생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설계 쪽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 제품 수명을 더 느리기 위해선 이 제품 설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시는 거고요. 생산 쪽에서 양산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써야겠다 하면 그 목적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품 수명을 연장하겠다 또는 제품 생산 시 불량률을 없애겠다 하는 그 목적에 맞는 그런 툴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하셔서 효과를 보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품질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설계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관전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각의 목적에 맞는 그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모델과 시뮬레이션의 활용. 그걸 위해서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탑다운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보텀업으로 진행을 하시고 상호 운영성이나 PLM과의 연계를 종합적으로 보셔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주 디테일한 어떤 스페시픽한 문제가 있으시다고 하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그 케이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의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책임지실 말을 하셨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다고 하셨고요. 네. 다음은 송민수 씨 질문인데요. 동시공학적인 측면에서 병목 공정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시공학을 적용 시 문제점이 발생하면 모든 부서에 공유되어야 하는데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이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오늘 주제로 PLM의 핵심 콘텐츠로서 디지털 가상생산을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지금 병목 처리와 어떤 공장 단위의 어떤 생산성 검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판매에 의해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PLM이라는 어떤 전사적인 어떤 프레임워크나 그런 시스템과 연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필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모든 부서에 공유가 되지 못하고 또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PLM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어떤 데이터는 ERP 안에 들어가 있고요. 어떤 데이터는 해당 작업자의 컴퓨터 안에 있는 엑셀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데이터들을 잘 정형화해서 뽑아내서 어떤 디지털 가상생산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 결과가 그 데이터를 내놓은 예를 들면 ERP 시스템
또는 그 데이터를 제공해 주신 뭐 작업자, 뭐 엔지니어 그분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델과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그 모델과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케이스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스템을 그냥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필요하면 웹 기반으로 아니면 자동화된 시스템 형태로 만들어서 뭐 엑셀도 좋고 뭐 PLM이나 ERP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좋고요. 이런 그 각각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디지털 가상 생산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 임강재 씨가 질문하신 건데요. 초기 투자비가 많아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예, 아무래도 비용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초기 투자비 말씀하시면서 아마 이 지적은 저도 이제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듣는 말씀인데 디지털 생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 툴이 있어야 되는데 그 툴 자체가 굉장히 고가고 또 요즘은 이제 어떤 한 툴을 도입하기보다는 여러 툴이 종합적으로 들어와야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전략이 가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사실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초기 투자비가 많아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엔지니어로서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투자비가 이 정도 들지만 그 투자비 이상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링 업무가 있고 그 엔지니어링 업무를 이런 디지털 가상생산을 적용을 했을 때 투자비는 이렇게 들지만 그 이상을 뽑을 수 있는 확신과 근거가 있다고 하면 어느 회사건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재원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이 이런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그 효과를 어떻게 낼 거고 그 효과는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도 가지시고 뭐 경영진을 설득하시고 투자를 하셔서 어느 한 부분에서 효과를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조금씩 확장이 되는 개념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조업계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제조 원가를 들여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초기 투자비가 들더라도 확실한 ROI가 뭐 가능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 확실한 ROI가 힘들다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 ROI 부분은 사실 좀 약간 테크니컬한 것도 필요한데요. 저는 그 ROI 측면에서는 저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조 쪽에 적용을 했을 때 상당히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설계 쪽에서 적용을 해서 개선하는 거는 예를 들면 제품 설계 쪽에서 보면 한 건으로 되지만 저희 생산 쪽에서 예를 들면 공정을 하면 뭐 개선을 해서 뭐 시간을 1분을 줄였다고 하면 그 연간 생산량이 10만 개면은 곱하기 10만의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 설비나 공장이나 이런 데 숨어 있는 지금은 잘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했을 때 ROI는 상당히 어느 정도는 찾아낼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송민수님 질문인데요. 가상 생산 방식이 제대로 운용되려면 정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품별로 고객이 요구하는 스펙이 변경될 때 새로운 기준을 세팅하고 이에 따라 변동되는 팩터들을 수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예리하신 질문 같습니다. 아마 이 송민수 선생님은 아마 이 가상생산 쪽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이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케이스 사례도 말씀드리고 상호 운영성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질문해 주신 이 문제의 해결책이 상호 운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상호 운영성 정의할 때 프로세스 표준화, 그다음 표준화된 프로세스에 의해서 데이터 교환의 자동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업무 자동화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제품별로 고객이 요구하는 스펙이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 환경에 따라서 생산량도 바뀌고 설비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습니다. 그 변동이 바뀌었을 때도 모델을 막 다시 띄워서 막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된 부분에 데이터만 바뀌게 되면 그 바뀐 부분이 상호 운영 어떤 기술에 의해서 전체 모델이나 시뮬레이션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를 구축해 놓으신다면 지금 여기서 궁금해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수정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건 한 건 디지털 가상 생산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하시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어떤 그 상호 운영성 기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용하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요. 제가 주로 지금 기업들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한 건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드리는 부분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정훈 님도 그렇고 최상일 님도 뭐 좋은 질문들 또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예, 이 정도에서 예, 뭐 방송을 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예, 나중에 또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교수님께 이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예, 그 내용을 전달해서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설문조사도 참여하셔서 예, 저희가 앞으로 좋은 방송 많이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좀 못다한 말이나 하시고 네. 싶은 얘기 있으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직 뭐 태풍도 오고 그래서 또 금요일 오고요. 여러 가지 좀 시간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디지털 가상 생산도 그렇고 PLM도 그렇고 정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실제로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낫게 하려고 만들고 적용하는 그런 기술이고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떤 성과 위주로 가시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바꿀 수 있고 그게 바뀌었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를 하나하나 챙겨가는 그런 방법으로 이런 디지털 가상생산과 시뮬레이션을 추진해 나가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요. 저희 CNGTV는 항상 열려있는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시고 싶은 분, 또 하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서베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항상 반영해서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